오늘은 우리 자녀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문학이 결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건 뭐 읽고 쓰고 말하고 뭐 전부 다 이 모든 영역을 이제 잘하는 힘을 얘기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능력과 글자로 표현된 의미, 그런 거를 파악하는데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활의 문제로 미래 자녀들의 직업은 부모님 생각하시는 직업들이 아닙니다. 부모님 생각하는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공무원, 뭐 이런 것들 아주 안정적인 거를 지금도 생각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직업은 지금 나오고 있죠? 챗 GPT,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또 메타버스, 바이오,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쪽에도 상당한 이제 발전이 있을 건데요. 3D 프린트. 어머니들 집에 아파트마다 이제 다 자동으로 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나오고요. 또 양자 컴퓨터, 또 이제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뭐 지금 거의 나와 있죠, 이제. 예. 그래서 오히려 2년 동안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이제 자동화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챗 GPT의 능력은 저희 교육계도 완전 변혁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1학년에도 다 이제 챗 GPT 수업을 끝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챗 GPT를 지금도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챗 GPT를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시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챗 GPT가 뭔지, 그리고 어머니 직접 거기다 키워드를 입력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 뭐 어떤 포스터,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AI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연관됐던 직업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예. 지금 어머님들 좀 못 느끼실 겁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예전에 은행이 막 줄비했어요, 1층에. 근데 지금 어떻게 보이죠? 2층으로 은행이 올라간 데도 있고, 그리고 이거 지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 ATM이나 다 이루어지고, 그게 사라지는 게 이제 카카오나 이런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4년 전에 중학교 진로 진학 협의회 회장할 때 대표로 국민은행에 가서 진로 컨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오시더니 저희들은 한 5년 이내에 시내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은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이제 은행원들이 상당히 불안하죠. 은행원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로나 인해서 교사가 인터넷 수업을 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교사도 위태한 직업이죠.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반면에 변호사 같은 경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앱으로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앱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걸려 있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제 기존에 있는 직업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학생들이 이제 갖춰야 될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바로 이 인문학. 그래서 자녀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AI는 발전이 돼 있어요. AI는 발전이 돼 있고, 키보드를 넣으면 됩니다. 키보드를. 예. 그래서 키보드에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키보드에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이제 검색 수업을 합니다. 똑같이 제가 주제를 줘요. 야, 미래에 뜨는 직업 아니면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검색하자. 그리고 시작하고 시간을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은 엉뚱하게 지금도 못 찾은 애가 있어요. 검색 키워드를. 어떤 애는 한 번에 찾아서 정리를 다 한 애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예.
이 학생의 이제 어떤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이런 어휘나 말과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잘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뭐 수학, 영어의 성적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어휘력,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빨리 정보를 찾고 자기가 정보를 갖는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독서입니다. 독서. 예. 이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차이가 독서가 뭐냐면요. 독서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이 전두엽의 차이가 제일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기억도 오래 남고요. 이 글은 오래 갑니다. 활성화가.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의 기초는 독서입니다. 독서.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독서에 대해서. 자, 자녀가 책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부모님이 집에 와서 맨날 TV 보는 분위기면 누가 책을 읽겠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거실에다가 책을 좀 놓여주고, 같이 부모님과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초등학교 때 가지면, 이 학생은 계속 클수록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배워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휘력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어휘력의 가장 큰 점은 독서입니다. 독서. 자, 초등학교 때 못했으면 부모님들 중학교에 올라오더라도 부모님이 같이 책을 보세요. 예, 같이 책을 보시고 책 읽는 모습, 아니 뭐 책이 여러 가지죠. 부모님은 정보도 얻으셔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잡지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는 모습을 집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그게 이제 가정 환경입니다. 학생은 자연스럽게 책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문해력,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의 미래는 문해력이다. 문해력인데 그걸 크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독서다.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AI 발달로 엄청난 이제 뭐 편리함도 주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즐기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자녀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가 저는 인문학, 그리고 이 독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기회 날 때마다 학생들한테 야, 책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 앞에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엄청 좋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서 선생님, 우리 독서계 진료교사이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모시고 한번 독서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